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제53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이 사망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매각한 경우에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입니다. 무주택자로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 후에 상속받은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1주택자로 전산 검색이 되어서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그 지분을 보유했던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은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처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매각한 경우 및 당첨 후에 부적격자로 통보받기 이전에 매각한 경우도 똑같이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받게 됩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다릅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를 말하고, 유증은 돌아가실 때 법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서 아파트의 공유 지분을 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서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상속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나 유증의 대상이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유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상속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아닌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전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가?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 전산 검색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전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로서 청약 신청을 했는데 전체 지분을 단독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당첨 부적격 판정이 난 경우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이 소명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도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이 규정은 조문만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를 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인지를 판별해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땡땡땡리의 계획관리지역에 3년 전에 80제곱미터의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전입을 해서 1년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전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해당되는 농어촌 주택이어야만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번 비도시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경기도 남양주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비수도권의 면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따라서 1번에 비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2번 단독주택인가?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맞습니다. 3번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가? 주택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주택에서 1년간 거주를 했기 때문에 3번 요건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4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상태인가? 질문해보면 본인은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해당됩니다. 5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가? 20년 이상의 9억 3년 전에 신축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9억은 아닙니다. X입니다. 85제곱 이하 80제곱미터의 전원주택을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85제곱 이하에 해당됩니다. 5번 요건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2, 3, 4, 5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농어촌 주택은 청약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상식적인 도시와 시골의 개념이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도시지역은 크게 나눠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모두 비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표에서 보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합니다. 용도지역이란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강릉시 사천면 소재에 건축한 지 30년 된 전용 100제곱미터의 농가주택을 소유하면서 강릉시에 거주하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농가주택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주택 소유 여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체크리스트에 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비도시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질문을 보면 그 농가주택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아닙니다. 또는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강릉시 사천면, 강릉시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사천면이기 때문에 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이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1번은 해당됩니다. 2번 단독주택인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맞습니다. 3번 해당 주택을 소유한 바로 그 기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가? 질문을 보면 농가주택을 소유하면서 강릉시에 거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강릉시 사천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 강릉시에 거주했습니다. 반드시 그 농가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농가주택에 거주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가주택이 위치한 시군에 거주만 하면 됩니다. 3번을 보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해당 지역에, 해당 주택이 아니라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가? 3번도 해당됩니다. 4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상태인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4번도 만족합니다. 5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20년 이상의 9억 30년 된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구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번에서 5번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농어촌 주택은 주택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거주하다가 청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청주로 이사를 나온 다음에 칠성면에 전용 75제곱의 농가주택을 나중에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인지 여부는 질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농가주택입니다. 비수도권의 면지역 맞습니다. 1번은 해당입니다. 2번 단독주택인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맞습니다. 3번 해당 주택을 소유한 바로 그 기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가? 칠성면에서 거주하다가 청주로 이사를 나온 후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칠성면의 농가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농가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칠성면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개 중에 1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농어촌 주택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유주택자가 됩니다. 농어촌 주택이면서 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비수도권 면소재지에 건축된 7호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아버지가 생전에 투자용으로 구입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생전에 아버지가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그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청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는 지금 상속인이 그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은 단독주택이 위치한 시군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군에 거주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면소재지에 건축되었다고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은 해당입니다. 2번 단독주택인가? 단독주택 맞습니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가? 단서를 보면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거주를 상속인의 거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해당 시군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4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이주한 상태인가? 상속인이 그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상태 맞습니다. 5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가? 20년 이상의 구옥. 질문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번 85제곱미터 이하 75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8호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번에서 5번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서 질문의 농어촌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으로 봅니다.